자, 이어서 이제 7번째 보는데 첫 번째.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예, 실수원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해보면 2차 함수인데 fx는 뭐야? 라고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식에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fx 찾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연속함수 gx.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함수 hx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이제 킬러다 보니까 함수가 이게 여러 종류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h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 작은 순서부터 크기대로 나열하면 마이너스 2, 4, 6 알파 베타예요. 아, 이건 누구 얘기야? 하면은 hx 얘기야. 이 되는 거야. 그럼 hx는 기본적으로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6하고 알파 베타가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살펴봤더니 가에서 hk는 현재 k 빼기 12, k 플러스 2의 gk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죠. hk는 인수분해했더니 k 빼기 12, k 플러스 2의 g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게 fx와 상관이 있나? 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지금 첫 번째 조건은 hk하고 누구를 gk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난 gk 모르는데? 그쵸? 이게 성립하려면 첫 번째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넣어주면 쓱 지워지겠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에 상관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준다면 k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0 된다. h-2는 0 되면서 뒤에 1 값이 나오겠구나. 두 번째 11을 넣어주면 h12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마찬가지로 1 나오겠구나. gk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성립하는 값이 이렇게 두 종류가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서 x가 k보다 작아. 이때는 hx는 절대값 fx를 따라가. 그 다음에 x가 k보다 커 라고 할 때는 hx는 fx의 제곱을 만족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찾고 있던 fx에 관련된 소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k보다 작아? k보다 커. 왜 얘기 나왔지? 했더니 연속함수예요. 연속. 그러면 연속이라는 것은 x 이퀄 k에서 설명이 돼야 돼. 그러면 좌극한이면 절대값 fx를, 우극한이면 fx의 제곱을. 그러면 결론은 뭐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k,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 되죠. 절대값 fk는 간단하게 가로에 fk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연산해야 돼. 그러면 연산하려면 절대값은 함부로 못 벗기죠. 하지만 제곱이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절대값 fk의 제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요거와 요것을 연결해서 풀어볼게.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게 뭐죠? 살짝 올려주면 바로 절대값 fk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이거나 0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절대값 fk가 1하고 0인가 알겠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fk로 설명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0, 1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을 넣어주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보자. fx는 무슨 함수지? 그럼 첫 번째 이런 함수야. 그러면 이것은 뭐야?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과 y는 0과 y는 1을 놓고 비교해달라는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선을 3개를 하나 그어볼게요. 하나, 둘. 그러면 교점이 총 몇 번 나와? 4번 나와. 근데 우린 5개라며? 그러면 여기다 하나 그으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보니 현재 여기가 얼마니?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가 4가 나오고요.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나오고요. 이게 베타가 나와요. 근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습성은 뭡니까? 바로 대칭 성질이죠. 요렇게.
그러면 좌우가 합해주면 항상 얼마 나와? 가운데에 2배니까 12.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온다? 8. 요거 해주면 얼마 나와야 돼? 아, 요거 합쳐주면 요거의 2배가 10이면 여기 14?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잘했어. 그러면 이거 갖고 함수를 만들어봐. 그러면 나는 현재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요 값을 제일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 뭐 요걸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겠고.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써볼게 하면 6 한번 써볼게. 그러면 fx란 x-6의 제곱이고 y값은 -1, 최고차 계수는 a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미정계수 a를 구해야 되니까 4를 하고 볼게. f4는 뭐니? 그러면 a 곱하기 -2 제곱이니까 4. -1은 0. 그러면 a가 얼마 나온다? 4분의 1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4분의 1로 바꿨어. 근데 이게 맞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 더 검증을 해봐. 그럼 -2 넣어주면 1 나오겠지? 예. 그러면 f-2는 얼마니?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 넣어주면 -8이 되죠? 제곱해주면 64 -1. 그러면 이게 1 나와? 아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이가 아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여기서 이것뿐이다 했죠. 근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러면 hx에 해당하는 얘기지 fx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f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꼭 5개만 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hx가 5개지 fx가 5개는 건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5개 이상이 나오란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나와? 이런 식으로 6개가 나올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야? 현재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뭐야? -2, 4, 6, 알파, 베타 그리고 하나의 값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 사이 어딘가에 껴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살짝 봤어요. h-2가 1이야? 라고 설명돼 있죠. 자, 보면 h-가 1이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절대값 아니면 제곱일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h-이거든 어차피 절대값 -2를 풀든 아니면 f-2의 제곱을 풀든 상관은 없어요. 그 값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f-2는 얼마다? 1이거나 -1 나올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h12도 같은 얘기냐? 라고 하면 f의 10이라는 값은 1 또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f의 -2는 1 또는 -1이며 f10이라는 값도 1 또는 -1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2에 해당하는 값은요 1 또는 -1 바로 여기 아니면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쵸? 그 제일 작은 거니까. 근데 얘가 감마가 맨 앞에 들어가. 감마가 맨 앞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는 무조건 두 번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가 -2로 고정됐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라는 값도 마찬가지 아닌가? 12라는 건 맨 마지막에 있든지 아니면 두 칸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게 12가 1하고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12를 깔아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그러면 경우수를 맞춰보면 돼요. 그랬는데 얘랑 합쳐주니까 합이 얼마야? 10. 그럼 얘랑도 합이 얼마야? 10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대칭을 하고 얘가 12가 되면서 대칭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감마가 어떻게 돼? 가운데 여기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감마 4, 6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fx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했지만 요거는 hx고요. 이것까지 포함되면 fx에 관한 얘기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러면 fx가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하고 6 또는 마이너스 2하고 11을 이용해 정리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간단하게 4, 6으로 해볼게. 그럼 x 빼기 4, x 빼기 6 그리고 그때 당시 y 값은 마이너스 1. 최고차 계수는 a라고 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가 1이다. f12가 1이다. 하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은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면 2가 되고요. 여기는 48a. 이것이 2. 그러면 a는 얼마다? 24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를 살짝 바꿔서 24분의 1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감마하고 알파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를 찾아주면 돼. 여기는 뭐야? y가 0이래. 아, 그러면 이것이 0 될 때가 언제야? x 빼기 4, x 빼기 6, 마이너스 1이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넘겨주면 1, 땡겨오면 24.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서 x는 얼마다? 0하고 10이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감마는 얼마다? 0이야. 얘는 얼마야? 1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알파 값도 찾았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게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싹 지워서. 그러면 fx는 뭐였어? 라고 한다면 결국 fx는 24분의 1에 x 빼기 4,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구했는데 알파는 얼마다? 10이고 베타는 12라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했더니 마지막에 묻는 문제가 뭐냐? 자, 이제 마지막 볼까요? gx의 그래프는요. 4보다 같거나 클 때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다. 그러면 봐요. gx가 뭐라고요? gx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다. 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gx식 찾아와. 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gx에 관련된 식이 어디 있지? 라고 해봤더니 문제를 읽어봤더니 gx를 통틀어 쭉 읽어보면 gx는 여기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제 gx를 한번 찾아보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46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가 얼마다? 현재 10이고 얘가 12라는 걸 안 상태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현재 k 대신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 그러면 h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야? 0. 쓱 지워지죠. 이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얘하고 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부터? 4부터 한번 넣어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h4는 무엇입니까? 4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여기는 6. 그럼 여기는 g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설명해 볼까 살짝?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여기는 y가 1, y가 0, y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12 였는데 이거 필요 없죠. 하지만 4하고 6하고 그 다음에 현재 4하고 6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라는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요 세 개의 값만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표시된 요것만. 값만은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H4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fx가.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든 여기든 절대값이든 제곱하면 값이 1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넘겨주면 0이니까 아, G4가 얼마다?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6이면 K가 6도 마찬가지 동일하겠죠? 6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6. 6 넣어주면 8. G6 플러스 1. 근데 H6은 얼마다? 아까 했지만 fx가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이 좀 얘가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워지네? 예, 그러면 G6는 얼마다?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함수 형태 만들었죠. 4에서 0 나오고 6에서 0 나와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K가 10에서 얼마일 거냐? H10은 10 넣어주시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12, 그 다음에 곱하기 G10.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넣었을 때 함수값은 0. 0이니까 이거 0이겠네. 이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4니까 넘겨주면 24 곱하기 G10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10이라는 값은 24분의 1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보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거 합쳐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란 x 빼기 4, x 빼기 6,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겠지만 P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G10이란 현재 넣어주면 P 곱하기 10 넣어주시면 얼마다? 6. 여기는 4. 얘가 24분의 1. P는 24의 제곱분의 1이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24의 제곱분의 1, x 빼기 4, x 빼기 6. 이러시면 우리가 GX를 구했다. 자, 그랬더니 문제에 맨 마지막 물어보는 게 G베타분의 알파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G베타분의 알파가 뭐냐. 근데 알파는 이미 우리가 10이라고 알았고 베타는 12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G12의 값을 구하시면 24의 제곱분의 1, 12를 넣어주면 8, 여기는 6. 6, 8이 48이잖아. 48. 그러면 얘가 48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나 해주면 여기는 2가 될 거고 또 하나 약분하면 12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12분의 1분의 10, 정답은 120.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함수의 종류가 세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F와 G와 H가 서로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침착하게 보는 습관을 꼭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